시작합시다. 2차 방정식 그 앞에는 그냥 풀게요. 그지? 앞에는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다 복습이네. 그지? fx 집어넣어서 0 된다라고 합시다. 집어넣어서 뭐가 됐으니까 0이 됐으니까 f 알파 더하기 2 알파 빼기 14는 얼마고 0이고 베타도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f 베타 더하기 얼마 2 베타 빼기 14는 0이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fx 더하기 2x 빼기 14라는 방정식의 근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a에 두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a에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구조가 x제곱에 뭐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 더하기 알파 베타로 이루어지거든. 근데 여기서 합과 곱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fx 더하기 2x 빼기 14는 뭐일 건데 a에 x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2x겠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값은요, 이건 대입해야죠 이제. f-1은 마이너스 11. 그래서 그냥 인수 정리하는 문항이에요. 인수 정리하는 문항. 두 번째 거 보면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 나오죠? 16이라고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얘도 적어볼게. 2020 빼기 8x니까 내가 fx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최고 차이 계수 뭔지 모르지만 a로 냅두면 어떻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일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입니다. 함수처럼 적용할게. f의 2020 빼기 몇 x는 8x는 x 자리가 포지션 자리잖아. 위치 개념이니까 여기 똑같이 얼마? 2020 빼기 몇 x 8x 빼기 알파고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 거냐면 결국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2020 빼기 8x 빼기 알파가 0이니까 x는 얼마? 8분의 2020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죠? 8분의 얼마? 2020 빼기 알파 더하기 얼마? 8분의 2020 빼기 베타. 두 근의 합 더하면 돼요. 삼 번, 4번 중에서는 3번만 가볼게. 아니, 4번만 가볼게, 4번. 4번씩 우리 이거 했죠? 다시 정리합시다. 복소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알파 바라고 하고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두 근을 오메가 씁시다. 오메가. 그쵸? 얘 두 근을 오메가 바라고 하고 얘 두 근을 만약 z 바라고 한다면 왼쪽은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애고 켤레가 되는 애고 오른쪽은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가 돼요? 켤레가 되겠지. 그치? 켤레 되는 애지. 그럼 문제 다시 와볼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니까 이쪽이거든. 그러면 p의 알파 반대 내가 이렇게 식을 바꿀게요. 우리 제곱하면 켤레가 된다는 걸 아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거든. 베타를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1로 바꾸겠습니다. 그치? 미안. 뭐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 그죠? 알파바가 뭐죠? 알파바가? 알파바가 베타죠. 다시 갈게. 그럼 P의 뭐는? 베타는 그냥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이지. 끝났네요. 그지? 그럼 넘기면 바로 정리할게. px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겁니다. 그래서 px 더하기 x 더하기 1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겠지 뭐.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 잠시만요. 두 근 알파 베타하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에 대해서 이거 답이 0인지만 확인해 봐 줄까요? 네. 0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네요. 그죠? 네, 넘어갑시다. 5번, 6번도 그냥 계산 노가다네요. 5번, 6번도 계산 노가다. 자, 적어 놓을게. 알파 n 더하기 두 근의 합과 곱이네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얼마냐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6n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 얼마가 될 거냐면 n 제곱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알파에 얼마? 999 어쩌고저쩌고를 구하래요. 그럼 999를 바로 대입하지만 너무 힘들잖아. 일반적인 거부터 가봅시다. 일반적인 게 뭔데요? 그러면 그냥 알파 n 더하기 1에 얼마? 베타 n 더하기 1을 갑시다. 알파 n 더하기 1, 베타 n 더하기 1.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지. 다시 봐. 두 가지 아이디어로 생각해야 돼요. x제곱 빼기 6n 더하기 8에 x에 더하기 n 제곱을 내가 만약 뭐라고 생각하면 fx라고 생각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되고 x 빼기 알파 n, x 빼기 베타 n의 구조가 되고 여기서 1 더하기 알파 n, 1 더하기 베타 n은 뭐랑 똑같냐면 f1이 뭐가 될 거냐면 1 빼기 알파 n, 1 빼기 베타 n의 구조가 될 거고 f-1이 뭐가 돼요?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n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를 다 빼버리면 서로 마이너스 없애고 마이너스 없애면 f-1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알파 n, 1 더하기 베타 n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는 봐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1 빼기, 물론 이거 전개시켜서 다 덧셈으로 다 구해버려도 괜찮은데 f1과 f-1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누구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실제로 f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1 더하기 얼마? 6n 더하기 8 더하기 n 제곱이 돼서 얘 얼마예요? 그러면 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의 그냥 루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n 더하기 3이 얼마? n 더하기 3의 제곱의 루트겠네? 날리겠네요. 그러니까 n 더하기 3이겠죠. 누가? 저 값이. 그럼 이제 999 대입하면 돼. 그래서 저 파란색 두 개는 외웁시다. 그쵸?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f 저거 f2도 가능하겠지? f2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변형하면 f2는 이제 뭐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구조고 f-2는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 구조고
자, 여기도 밑에 것도 똑같네요. 6번. 한번 해볼까, 이제? 어떻게? 알파 1부터 21까지 다 하지 말고, 알파 n을, 실제로 구해봅시다. 알파 n, 베타 n. 그러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얼마가 돼? 루트 얼마? 루트 n 더하기 3에 더하기 루트 얼마? n 더하기 4분의 1. 이거 그냥 그죠? 켤레 문제네요. 켤레를 위아래 곱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뭐가 될 거고, 밑에 거는 제곱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루트 n 더하기 3에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4인데 위아래 켤레를 곱해요. 켤레를 곱하면 루트 n 더하기 3에 빼기 루트 n 더하기 4가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은 켤레가 곱해지는데 루트 빼기 루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가 합차처럼 정리가 되니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밑에가 루트 n 더하기 3의 제곱은 n 더하기 3이거든. n 더하기 3에서 n 더하기 4를 빼니까 빼기 1이겠지. 그 빼기를 위에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얼마? 루트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4가 나와요. 그럼 얘는 전형적인 소거 형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 대입하면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5가 될 거고, 알파 2 더하기 베타 2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얼마? 루트 6 될 거고, 점점점 어디까지? 알파 21까지 가볼게. 알파 21 더하기 베타 21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4 더하기 얼마? 루트 25가 돼서 다 더할 겁니다. 그치? 그러면 다 더하면 누가 사라져요?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가 사라지니까 왼쪽을 싹 다 더했을 때 뭐만 남냐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하고 루트 25만 남아요. 음, 10번까지도 다 그냥 복습이네요. 10번. 자, 얘는 그냥 외워도 돼요. 왜 외워도 돼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7번 조건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딱 하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소수인데 근이 정수인 거. 그치? 둘 다 소수인데 근이 정수인 거. 근데 이제 외우는 거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외우고 성질을 가봅시다. 자, 소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치? 내가 외워야 된다는 거, 이걸 외워야 돼요. 소수가 어떤 성질이 있지? 소수는 어떤 거예요?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는 애잖아. 근데 이게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그 정의는, 원래 정의는 1과 자신밖에 약수가 없다라는 얘기지만, 고등수학에서 소수는 암묵적인 명령어입니다. 인수분해했을 때 1 곱하기 p로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의 결과가 1 곱하기 p밖에 안 돼. 그러면 두 근이 뭐라고 했죠? 다 정수근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소수 뭐가 됐는데, q가 됐는데 1 곱하기 뭐밖에 되지 않는다? q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근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두 근을 더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더니 다시 p가 됐거든? 근데 소수야. 근데 두 근 중에 하나는 1이야. 그럼 편의상 알파를 1이라고 합시다. 1. 얘를 뭐? 소수 q. 그러면 소수에다 1을 더해서 다시 소수가 나올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냐면 2밖에 없어요. 2가 유일해. 왜냐면 2 이외의 소수는, 그쵸?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수는 홀수거든? 그럼 홀수에다 1을 더하면 짝수가 나와서 소수가 될 수가 없어. 유일하게 2만 짝수인데 1을 더하면 다시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결국 뭐가 돼? 1하고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치? 그래서 내가 외우라는 건 뭐? 소수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번역한다? 문제를 읽었을 때 소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1과 자기 자신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수가 나오면 소수를 빼고 건너편에 소수를 남기고 반대편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무조건. 자, 8번. 중근이네요, 중근. 중근이면 뭐 판별식 쓰면 되지. 판별식 씁시다. 근데 정수네. 그러면 전에 얘기했죠?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분명히 완전 제곱이나 인수분해 구조로 갈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 제곱해 볼게. 판별식 적용하면 a 빼기 b의 제곱 빼기 얼마?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얼마? ab 더하기 4a 더하기 3b 빼기 1은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구조로 가겠네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b제곱은 사라질 거고 빼기 2ab에 빼기 2ab에 더하기 ab에 더하기 4a 더하기 3b 빼기 1은 0이 되겠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거 예쁘게 정리합시다.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에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그냥 3ab로 바꿀게. 그런 다음에 여기 부호를 바꿀게요. 빼기 4a 빼기 3b 더하기 1은 0. 그러면 얘 대놓고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네요.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묶으세요. 누구랑 누구를 묶어? 3ab랑 4a를 묶어. 그럼 a를 묶어서 3b 빼기 얼마?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인수분해, 어차피 인수분해 할 거잖아. 무조건 뭐를 적냐면 3b 빼기 4를 무조건 적어요.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하려면 이제 3b의 부호를 갖다 맞춰. 3b가 원래 마이너스 3b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 그럼 마이너스 3b에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근데 플러스 4는 없다는 애니까 다시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 더하기 1은 얼마?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를 묶어서 3b 빼기 4를 만들고 3b 빼기 4를 무조건 적고 인수분해 할 거니까 3b 빼기 4 적은 다음에는 3b의 부호를 갖다 맞추고 남는 숫자는 적어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1에 3b 빼기 4는 얼마가 될 거냐면 3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럼 이제 곱해서 뭐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네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어떻게? 1, 3 그치? 그 다음에 얼마?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네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네 개 중에서 뭐 둘 다 뭐가 나오는 조건을 찾아라. A, B가 다 뭐? 정수가 나오는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당장 3b 빼기 4만 봐도 되겠네. 그죠? 3b 빼기 4가 뭐면 안 되죠? 요것만 풀어볼까? 얘 풀면 어떻게 돼? 3b 빼기 4가 3 탈락. 안 되죠? 안 돼. 3b 빼기 4가 1 탈락. 3b 빼기 4가 마이너스 3 탈락. 3b 빼기 4가 얼마? 마이너스 1. 얘만 가능하네. 자, 9번 노가다 합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죠. 무조건 그림부터 그립시다. 어떤 그림부터 그려? 항상 그림부터 그리세요. 이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 그래서 적을게.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고?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크고 대칭축, 축은 할 필요 없네. 그쵸? 이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실근이 나와야죠.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근데 여기는 같거나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얘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적어볼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k 더하기 3인데 자 얘가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k 더하기 6인데 얘가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그치? 그러면 하나 다 천천히 정리하고 갈게. 그러면 k 더하기 3이 0보다 작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두근의 곱 k 더하기 6이 0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커요. 둘. 그 다음에 판별식 할게. k 더하기 뭐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4의 k 더하기 6. 얘가 0보다 크다. 같거나 크다. 얘는. 그러면 k제곱에 더하기 6k에 더하기 9. 그 다음에 빼기 몇 k? 4k 빼기 24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위에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k제곱 더하기 몇 k? 2k. 그 다음에 빼기 얼마? 15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더하기 5 빼기 3이니까 그럼 하나에다 다 그려볼게. 얼마?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 뭐였지? 마이너스 3보다 뭐야 이거? 마이너스 3보다 뭐하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뭐하다? 작다. 그 다음에 저기 나온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5보다 뭐하고? 초록색으로 해볼게. 얘는 요 조건 초록색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5보다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3보다 뭐하다? 같거나 뭐하다? 크다. 그러면 세 가지 색깔이 겹치는 걸 해봅시다. 세 가지 색깔이 뭔데요? 요 주황색. 그 다음에 얘를 파란색 할게. 자, 세 가지 색깔이 다 겹치는 곳. 세 가지 색깔이 다 겹치는 곳. 여기 보일까요? 여기? K는 누구? 마이너스 5보다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냥 부등식 노가다를 하면 됩니다. 부등식 노가다. 집에서 네. 마이너스 6이랑 누구 사이요? 마이너스 6이랑 맞네요. 세 개가 다 겹쳐야죠. 미안. 여기가 세 개가 겹치질 않네. 여기는 초록색이 없죠.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이 다 겹치는 곳은 어디? 여기네 여기. 됐나요? 자, 10번은 이제 풀어볼게요. 분리시켜서 풀어봅시다. 분리시켜서 10번은. 그럼 분리시켜서 푼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지, 범위지. 방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해요. 교점을. 근데 지금 내가 9번 방식을 푼 거는 9번은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의 함수가 뭔데요? 그러면 내가 그린 요 하얀색 함수가 암묵적으로 어떤 함수였냐면 fx는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의 x에 더하기 무슨 k 더하기 6이라는 하나의 함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문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뭐가 돼? 작다라고 하지.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x제곱 더하기 2는 어떻게? 넘겨서 정리할게. 2kx에 더하기 k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2는2k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는 우리 무슨 그래프인지 알잖아. 2차 함수죠. 그럼 오른쪽 그래프가 뭐예요?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읽으면 기울기가 몇 k이고 기울기가 2k이고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그치? 이해되나요? 그러면 지금 초록색 그래프하고 하얀색 그래프가 만나는 두 교점이 모두 1보다 뭐 하게끔 만들래? 작게끔 만들라고 하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여기가 0, 얼마? 그러면 여기 어딘지 몰라도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0이 있겠지? 요쯤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 0. 그러면 여기서 풍차가 돌아갈 겁니다. 풍차가. 그치? 그러면 돌아가다가 뭐 하는 순간이 생길 거냐면
얘가 뭐 하는 순간이 생겨?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고, 접하는 순간보다 커지면 뭐가 생길 거냐면 두 개의 뭐가 생겨나요? 근이 생겨나죠. 근데 두 근 모두 뭐보다 작은 걸 요구해? 1보다 작죠.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 끈이 있는데 왼쪽 끈을 보세요. 왼쪽 끈은 항상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쪽으로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0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음수가 되죠. 그럼 반대편 근은 어떻게 되죠?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어떻게 돼요? 반대편 근은? 계속 커지지. 그러면 결국 1보다 작다라는 거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돼요? 그치? 그러면 다시 얘가 완전 제곱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 그럼 완전 제곱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판별식을 적용할게. K제곱에서 이제 원래 문장으로 봐. 분리된 상태 말고 그냥 원래 문장으로 갈게. 그럼 원래 문제로 가면 K제곱에 얼마? 빼기 2 더하기 얼마? K가 0이니까 K제곱에 더하기 K에 빼기 2가 얼마? 0이죠? 그럼 우리는 왼쪽에서 접하는 건 필요 없어. 어느 쪽에서 접하는 것만 필요해? 오른쪽.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필요해. 그러면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요 접할 때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K가 1이겠지. K가 1일 때 얼마가 나오냐면 요 교점의 좌표가 1, 뭐가 나와요? 공교롭게도 교점의 좌표 K가 1일 때 다시 집어넣어 볼게. K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 K가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1일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딱 접하게 되는데 접하는 순간에 교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1, 얼마가 나와요? 1,3이 나오지. 맞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잘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딱 접했어. 근데 접했는데 K가 1, 얼마야? 3이지. 그럼 1,3이면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보다 커버리면 무조건 어떤 근이 생기죠? 1보다 작은 근 하나, 1보다 뭐한 근 하나.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뭐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얘기하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치? 왜? 무조건 1보다 근이 생기기만 하면 작은 근 하나, 큰 근 하나. 그럼 이제 기울기를 음수로 해봅시다.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요? 그러면 요 수직에서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왼쪽으로 될 겁니다.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왼쪽으로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생기는 두 근은 모두 1보다 어때요? 작지? 어떤 순간까지 되죠? 뭐 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그치? 얘가 쭉 가다가 2분의 1, 가다가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여기 다시 갈까? 접할 때 K가 음수도 하나 있었지? 그때 K가 음수일 때 뭐였죠? 기울기가 K가 1이면 기울기가 얼마이네야? 2이네지? 그럼 여기 1,3이 아니죠? 1,3 맞지? 기울기가 뭐이네니까? 기울기가 2이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 왼쪽 갈게.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원래 식으로 돌아가서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에 더하기 4X에 더하기 얼마? 4지. 그러면 그 순간이 얼마야? K가 마이너스 2인 순간이 마이너스 2,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2,6 나오겠네. 그치? 그럼 K가 마이너스 2보다 뭐 해야만? K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만? 더 작아야만 뭐가 돼요? 교점이 몇 개가 생겨? 2개. 근데 서로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뭐일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 작다. 아니면 여기 다시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 얼마? 6이었죠?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 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얼마 갔죠? 2분의 몇만큼? 2분의 몇만큼 갔어? 2분의 3만큼 갔지? 그쵸? 그럼 2분의 3에서 6까지 올라가면 얼마죠? 2분의 3분의 1분의 6 하면 얼마? 3분의 10이니까 얼마? 4지. 이때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4죠. 근데 이 직선 다시 보세요. 기울기가 몇 K라고?
그럼 K가 얼마였다고? K가 마이너스 2인 순간에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보다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더 작아지는 거고, 작아지는 건 음수 기울기는 어떻게 돼? 더 가팔라지겠지. 그러면 그는 몇 개가 생겨? 무조건 2개가 생기지. 물론 나중에 합쳐서 할 건데 지금은 이 방법대로 그려주세요. 어떻게? 2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지우고 내가 해놓은 필기를 적어주세요. 네. 자, 된 사람은 11번 생각해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의미가 이해돼야 돼. 지금 어떻게 풀었죠? x제곱 더하기 2와 누구로? 2k의 x 더하기 2분의 1로 2개 그래프를 분할시켰을 때 그 분할시킨 그래프가 교점이 생기는 순간을 찾아서, 교점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 풍차라고 표현할게. 풍차. 왜 풍차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는 거는 맞는데 기울기가 모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0에서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풍차를 돌릴 때 두 가지로 나눠 케이스를. 기울기가 양수일 때 풍차를 한번 돌리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 한번 돌려. 기울기가 0에서 양수로, 기울기가 0에서 음수로. 그치? 네. 네, 다녀오세요. 자, 11번도 이렇게 표현해 볼게.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이라는 애를 볼게. 얘를 하나로 합쳐서 볼게. 아래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은 몰라. 근데 y절편 얼마냐면 y절편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이 근을 무조건 가질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0, 뭐를 지나니까 0, 마이너스 8을 지나니까 뭐 이렇게 되든 그쵸? 무조건 근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무조건 근을 가질 때 한 근만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라고 만들죠? 한 근만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2하고 3 사이. 왜냐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을 했을 때 두 근이 2하고 3일 거거든. 그치? 그러면 그려볼게. 자, 다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0, 얼마? 마이너스 8이죠. 자, 2하고 3 내가 이렇게 끊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빨강색으로 칠할게. 그러면 내가 이제 2차 방정식을 그리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한 근만 뭐 해야 돼요?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어떤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요 네모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이라는 2차 함수를 저기다 그릴 거고, 저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이라는 애는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모르지만 어떻게 지나가는 애? 0, 뭐를 지나가는 애? 마이너스 뭐를 지나가는 애? 8을 지나가는 애를 그릴 겁니다. 그치? 그러면 저 빨간색과 만나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아무 그림이나 괜찮아. 물론 경계선이 되는 그림을 그리면 더 좋겠지만 아무 그림이나 그려봅시다. 2차 함수인데 저 빨간색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겠죠? 당연히.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진짜 아무렇게나 그리면 자,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이가 아니야. 왜냐면 2하고 3 사이라고 얘기를 하면 2하고 3 사이면 보통 우리가 국어적인 어법으로 2하고 3 사이면 2하고 3은 포함을 안 합니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아야 돼. 그게 2하고 3 사이야. 그쵸? 2를 포함하고 싶으면 2 이상 뭐 3 이하 뭐 이렇게 표현하든지 2하고 3 사이는 그냥 어법적으로 국어 문법적으로 그쵸? 그냥 많이 쓰는 표현으로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래 그게 사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고 요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거나 몰라 나는 왼쪽은 이렇게 지나가거나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맞죠? 그러면 어떤 경우만 가능해? 저 앞에 2,0을 지날 때랑 뒤에 3,0을 지날 때가 뭘 거예요? 경계선이겠지. 그럼 얘를 fx라고 합시다. 자, 이 그래프가 뭐를 지난다라고 해? 2,0 지난다고 할게. 대입해 볼게. 4 더하기 2a 빼기 8은 얼마? 0. 그럼 2a는 얼마? 4. a는 얼마? a는 2. 그러면 2,0을 지나갈 거야. 그치? 그러면 a가 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a는 a는 뭐하고 관련 있죠? 세 개 중에서? 아래로 볼록, 대칭축, y절편 중에 뭐랑 관련 있어? 대칭축하고 관련 있지. 왜냐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얼마인데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a일 거거든. 그치? 그러면 a는 3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니까 3,0을 지나게 집어넣어 볼게. 9 더하기 3a 빼기 8은 0이니까 a는 얼마죠? 몇 분의 1이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0,8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대칭축이 어디서 나오겠어? a는 몇 분의 1? 마이너스 몇 분의 1에서 여기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대칭축 x는 몇 분의 1? 6분의 1이겠지. a가 뭐일 때? 맞아요. 그럼 a가 커진다라고 해봅시다. a가 3분의 1보다 커지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진다라고 할게.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뭐가 돼야 돼? 더 작아진다라고 할게.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옮겨오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a가 다시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아까 오른쪽에 구한 a가 뭐였는데? a가 2였죠. a가 2보다 뭐가 되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대칭축이 어느 쪽으로 가죠? 더 어떻게? 더 왼쪽으로 가겠지. 이게 a가 뭐보다 커질 때 방향? 2보다 커질 때 방향이겠지. 맞나요? 네. 그러면 답은 뭐가 돼야 돼요? a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뭐하고? 크고 같으면 안 돼. 같으면은 2,0이나 3,0을 지나는데 그 순간은 근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답은 이제 뭐가 되죠? a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래프는 방향성이라는 걸 가져. 방향성. 그 방향성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를 모르거든? 그럼 내가 a를 구해봤는데 a를 키워봐. 그럼 a가 커졌을 때 그래프가 움직였잖아. 그럼 그 방향성이 변하질 않아.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방향으로 계속 변해. 무슨 말이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한 번 방향이 물길처럼 물이 한 번 흐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흘러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내가 처음에 구한 거는 뭘 구한 거냐면 경계선을 구한 거고 그 경계선을 보고 방향성을 파악한 거야. a가 커질 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물 흘러가는 방향 하나만 딱 봐도 돼. 쉽게 말해서 a가 2 해놓고 a가 3 해봐도 돼. 2에서 3으로 변했겠지.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 이해돼요? 네.
자, 12번. 직접 그려서 한번 풀려고 해봅시다. 분리시킬게요. 지금은 일부러 분리시키는 연습을 할게. 이렇게 분리시킬게. 기울기가 양수인 게 좋거든. 2k에 x 빼기 2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더하기 3. 그냥 다 같이 통일시킵시다. 그래프는 다 같이 통일합시다. 그치? 자, 일단 뭐 하는 순간부터 찾을 거냐면 접하는 순간부터 찾아볼게. 그럼 접하는 순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k 빼기 1의 제곱에서 더하기 얼마? k 빼기 3은 0이 되겠네. k 제곱에 빼기 2k에 빼기 k에 빼기 2는 0이 되겠네. 그래서 빼기 2 더하기 1. 그치? k가 뭐인 순간에 접해? 이거나 k가 뭐인 순간에? 마이너스 1인 순간에 접할 겁니다. 그래서 k에다 2 집어넣어 볼게. 그럼 x제곱에 더하기 몇 x에 2x에 더하기 1은 0이 되겠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2일 때 이렇게 접하는데 이렇게 접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어쩌고저쩌고라는 얘기야. 왜? 접점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그럼 봐봐. 풍차를 돌려볼게. 풍차를 돌릴 때 기울기가 양수로 갈 때 안 만나다 뭐가 되는 순간에 만나죠? 2가 되는 순간에 만나지. 2가 되는 순간에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에서 만납니다. 그치? 기울기가 K가 2니까 기울기는 실제로 4겠네. 2K가 기울기니까 뭐가 됐든 이렇게 만나다가 더 커지면 근이 여기랑 여기서 생기지. 여기랑 어디? 여기.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 한 근은 0보다 큰데 한 근은 0보다 뭐한 근이 생겨요? 작은 근이 생기지.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두 근이 모두 0하고 3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될 수 없다? 한 근은 0보다 크지만 한 근은 0보다 작아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울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가볼게. 자, 풍차를 이제 음수로 돌릴게. 음수로 돌리다 안 만나다 어떤 순간에 만나죠?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K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함수가 지나가서 여기서 만나겠지. 그럼 대입해 볼게. k 마이너스 1. 그러면 x제곱에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몇 x에 빼기 몇 x? k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빼기 4x 더하기 4.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옆에다 다시 그릴게. 왜? 접할 때 2분의 1, 3에서 그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접할 때 여기서 접하는 거네. 여기가 얼마? 2,0. 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 하면 얼마 되는데 x 빼기 2의 제곱은 중근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야? 2,0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 어디?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고 2분의 1, 뭐가 있고 3이 있고 거기서 쭉 접하면 요 점이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안 푸는 건 근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연습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그치? 그러면 2, 요때 딱 2,0에서 접하죠? 그럼 얘보다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자, 오른쪽을 다시 그릴게. 이렇게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경계선이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을 찾아.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얼마인데? 2분의 1, 3인데 이 기울기보다 뭐가 되면? 완만해지면 교점은 어디하고 어디로 들어가? 3이 되는 순간을 찾아. 3보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가지. 맞나요? 그러면 어떤 순간을 찾아야 돼? 2분의 1, 3이 그러면 다시 이 그래프의 정체가 뭔데요? 그러면 2k에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는 순간 x가 뭐가 될 때 요 점 집어넣어 볼게. x제곱 여기 누구한테 집어넣어? x제곱 더하기 2x에 x는 3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얼마? 3, 뭐를 지날 때? 마이너스 3 집어넣읍시다. 얘가 얼마? x에 3 집어넣으면 2k 곱하기 3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5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 그럼 5k가 얼마? 마이너스 6. k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뭐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맞지? 자, 방향성을 직접 따져보세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이거는 쉽게 푸는 게 아니라 일부러 어렵게 푸는 겁니다. 일부러 어렵게 푸는 거야. 이거 계산 노가다 하면 방법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연습용을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프로 보는 그냥 연습용이에요. K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가팔라지죠?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돼? 더 가팔라지지. 그러면 내려가지. 내려가면 교점은 3보다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아지면 안 돼.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죠. 그 다음에 어떤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 근데 접하는 순간에 몇 콤마 0을 접하는 순간이 K가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이었네? 그치?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돼요? K 값은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몇 분의 5분의 6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작다. 서로 다른 이라는 말 없잖아. 그쵸? 접해도 되거든. 됐나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할 때도 어떻게? 이거 여러분 다른 방법 있다는 거 알거든? 그거 있잖아. 맨날 하는 거. 대칭축, 그죠? 함수값, 판별식. 그거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그래프를 그려. 분리시켜서. 자, 13번. 이거 지난 시간 문제 복습입니다. 지지난 시간 복습이네. 누구의 범위를 구하래? 베타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베타가 뭐로 놀러 가야 돼? 손님으로 놀러 가야 되지. 베타가 손님이어야 돼. 그럼 베타가 손님이니까 베타 말고 뭐 할 애가 하나 필요해? 호스트, 주인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K가 뭐래? 공교롭게도 실수. 그치? 그러면 얘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합쳐진 거야. 어떻게 합쳐졌어요?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근으로 가진다? 1을 근으로 가진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어떻게? 쉽게 말해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0k 제곱 더하기 0k 더하기 0은 뭐가 나오라는 얘기예요? 0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다 1부터 집어넣어 볼게. x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에 x에 1 들어가니까 빼기 얼마? 2a에 빼기 2k제곱에 x에 1 들어갔으니까 k제곱에 더하기 3ak에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 근데 k제곱 사라지네. 그러면 k가 몇 개밖에 없어? 2차가 없네. 0k제곱이 아예 없네. 만들어졌네. k 봅시다. k랑 3ak이거든.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돼요. 숫자가 조금 더 간단하지 않아? 꼭 이렇게 나와야 돼? 잠시만. 제곱식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에 그쵸. 어쩐지 다시 적을게요. 그 가운데가 제곱식이죠. a 더하기 k가 아니지. 빼기 얼마? 2에 얼마? 적을게.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얼마? k제곱. 그 다음에 x에는 1 집어넣은 겁니다.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ak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k제곱은 그래도 사라지긴 하네. 그죠? 마이너스 2k제곱 ak제곱 나머지 정리할게. 그러면 k 더하기 1에 빼기 4ak에 빼기 2a제곱에 더하기 3ak에 더하기 b는 0. 오케이, 이제 숫자 예쁘네. 왜? k가 다 더해서 0이 돼야 돼. k끼리 다 0k가 돼야 되니까 a가 1 나오면 되네. a가 1 나오면 마이너스 4k, 3k, k 사라지네요. 그죠? a가 1이면 b는 얼마? 2.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제. 한 근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죠. 누구의 범위를 구하래? 베타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지. 그럼 얘 누가 호스트 역할을 맡으라는 얘기야? k가. 그러면 다시 적을게. 그러면 k제곱에 k 더하기 1에 자, 한근 베타니까 베타 제곱이라고 할게. 빼기 얼마? 2. 그 다음에 k 더하기 1에 제곱에 베타에 더하기 얼마?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는 0. 얘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해야 된다? B1이야? 이렇게 A가 1 아니었어? B1이네. B1. 그러면 B가 1이면 여기도 1로 바뀌나요? 얘를 K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합시다. K제곱을 묶을게. 그럼 여기 K제곱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요 가운데 정리해놓고 합시다. 2에 K제곱에 더하기 2K에 더하기 1에 얼마? 베타. 다시 정리할게, 밑에. 그럼 밑에 K로 모을게요. K제곱, 베타제곱, K제곱이니까 얼마야? K제곱, 베타제곱, K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K제곱. 그러면 베타제곱에서 누구 뺀 거? 1 뺀 K제곱이겠죠? 마이너스 2K 베타제곱이에요? 네. 마이너스 2 베타 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에 베타, 그러네요. 미안해요. 천천히 갑시다. 네. 네. 계산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천천히 갈게요. 2K 제곱 베타 빼기 4K에 얼마? 베타 빼기 2베타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얼마? 3K 더하기 1은 0. 자리 배치를 다시 합시다. 누구에 대해서? K가 호스트가 돼야 돼. 왜냐면 베타의 범위니까 K가 호스트가 돼서 K가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실수 K에 대해서 판별식을 적용하면 X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K제곱, 그 다음에 K제곱, K제곱이겠네. 그럼 2K제곱에서 자, 2에서 2베타 제곱 뺀, 2베타 뺀 K제곱이네요. 그죠? 2에서 2베타 뺀 K제곱. 그 다음에 K 모을게. K. K는 K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K 베타. K. 이렇게 있겠네. 그치? 그럼 K로 묶으면 어떻게 돼? 더하기 얼마? 베타 제곱. 빼기 얼마? 4베타. 더하기 3의 K. 이렇게 되겠네. 마지막 이제 베타 없는 애들 묶을게요. 베타 없는 애들이 누구죠? 베타 제곱. 이제 누구? 베타 제곱 2베타. K가 없는 애들 1. 그러면 얘는 뭐로 묶여?
베타 빼기 1의 제곱은 0 이렇게 묶이나요?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이제 K제곱에 베타 제곱 빼기 2 베타 더하기 1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K제곱이 얼마? K제곱에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그럼 얘도 완전 예쁘네. 얘도 뭘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판별식을 씁시다. 그럼 판별식을 얘를 이렇게 생각할게. 뭐냐면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베타 빼기 1, 베타 빼기 3의 뭐? 제곱 빼기 4의 얼마? 베타 빼기 1의 제곱에 베타 빼기 1의 뭐? 제곱. 얘가 0보다 같거나 어때야 돼요? 커야 되지. 그치? 근데 부등식에서 제곱은 진짜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부등식에서 알파 제곱을 마음대로 곱해도 부등식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그러면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왜냐면 곱해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곱해도 변화가 없으면 제곱이니까 똑같이 뭐 해도 변화가 없어. 나눠도 변화가 없지. 그럼 베타는 베타가 1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베타는 1이 아닌 근입니다. 1이 아닌 근. 왜냐면 지금 항상 1은 근이었잖아. 다른 한 근 베타거든. 그치? 다른 한 근 베타니까 베타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이 아닌 거. 그럼 없앱시다. 그럼 이거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네? 합차네요, 합차.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베타 빼기 3의 얼마에서? 제곱에서 4베타를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죠? 2베타 빼기 2의 얼마? 제곱. 그러면 네모, 세모 할게요. 얘가 0보다 같거나 뭐하다? 크다. 그러면 베타 빼기 3 더하기 2 베타 빼기 2 베타 빼기 3 빼기 2 베타 더하기 2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3베타 빼기 5네. 마이너스 베타 얼마? 0보다 같거나 크다. 양변 마이너스 곱해버릴게. 그러면 3베타 빼기 5랑 누구하고 누구 사이? 그러면 베타는 어디? 마이너스 1하고 어디? 3분의 5 사이에서 함수값이 뭐가 나오게 돼요? 음수가 나오게 됐지. 그래서 베타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 네. 잘못한 거 있어 또? 1은 아니에요. 1은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진다. 다른 여기서 베타 1이 안 되죠. 커트 해야지, 커트. 네. 베타는 1이 아니니까.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마지막이네요. 2차 방정식의 마지막. 2차 방정식의 마지막이 뭔데요? 그러면 그냥 도형을 방정식으로 옮기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면 돼요. 얘는, 얘 문제 풀 거는 마지막 19번만 진짜 문제 푸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어 수거처럼 이미 너무 널리 퍼져서, 네, 그냥 알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AC 대 누구? AC 대 PC. AC 대 누구? PC. 그래서 내가 한 A, B, C, D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네. 그럼 여기를 1이라고 할게. 그쵸?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를 내가 X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정오각형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얘하고 무슨 삼각형이 나오죠? 얘가? 이등변. 여기가 1이 나와요. 이등변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누구 대 누구는? AC. AC가 얼만데? X 대. 그대로 적을게. PC. PC가 얼마죠? 1은. 그 다음에 PC 대 1 대. 누구? PA. PA는 얼만데? 네. 볼 것도 없어요. 영어 수거입니다. 영어 수거.
당연히 x는 1보다 큰 것만. 자, 내가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자, 닮은 꼴 보일까요? 닮은 꼴. 이 무슨 삼각형이죠? AB, AC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요 각이 똑같아요. 요 각이 어때? 똑같지. 그럼 여기도 똑같지.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이랑 커다란 삼각형이랑 무슨 꼴이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똑같거든. 그죠? 같은 각 두 개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닮은 꼴이니까 닮은 비를 만든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로 할게요. 2 더하기 x 대 누구는? 2는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 그러면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니까 얼마? 2 대 x. 자, 세 번째 것도 갑시다.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직각삼각형 나오네. 그러니까 세 번째 거 뭐가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은? 베타 제곱은 얼마? 64겠지. 적어볼게. 얼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 64. 그치?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8 곱하기 얼마랑 밑변 곱하기 수직선 8, 3, 24랑 밑변 곱하기 높이 수직선 알파 곱하기 베타랑 똑같아야겠죠. 그치? 그러면 두 근을 누가 만든대? 두 근을 2차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b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상이 뭐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얼마에서 제곱에서 누구 구하라고 하지? 알파 베타. 곱셈 공식 문제로 바뀌었지? (17, 18까지는 계속 갈게요.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돼. 왜냐면 너무 유명한 도형들이라.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걸로 한대요. 이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원의 내심 나오죠, 내심. 고등과정에서 내심이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2분의 1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다? 넓이다. 그치? 그러면 다시 천천히 가볼게. 저기가 알파 베타 나왔는데 빗변의 길이가 나와요. 빗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러면 루트 얼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지. 그러면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공식 그대로 적용해 볼게. 그러면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r이었으니까 2분의 1에 얼마? r에 세 변의 길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얼마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고요. 알파 베타는 2고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합시다. 반지름을 구하면 그 반지름을 가지고 근을 알면 방정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전에 근 가지고 방정식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했죠? 집어넣어 봐 주세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60인가? 64 빼기 2 알파 베타. 그러면 반지름 R에 8 더하기 루트 60은 2 루트 15죠. 이거는 알파 베타 얼마? 2. 그러면 양변 나눌게. 나누고 4네. 그러니까 반지름 R은 얼마? 4 더하기 얼마? 루트 15. 그럼 반지름 R은 분의 얼마? 1. 그쵸? 혈내 곱할게요. 4 빼기 루트 15를 위아래 곱해봐. 그러면 결과 얼마 나오냐면 R은 루트 15죠. 얘가 방정식의 근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 두 상수 뭐라고 돼 있지? 거슬러 올라가지도 못하네. 아니 잠시만, 유리수근이라고 돼 있나요? MN은 유리수죠.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4는 마이너스 루트 15해. 그 말은 이 그림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x는 4고요. 여기가 루트 15. 여기가 얼마? 여기가 루트 15. 그지? 그러면 전에 뭐라고 했죠? 얘 몇 칸 움직였죠? 루트 15만큼 움직이지. 그럼 그 몇 배만큼 움직여? 제곱배.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내가 표현하면 fx는 x 빼기 4의 제곱 빼기 15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게 요 작업이야. 제곱할게. x 빼기 4의 제곱은 얼마? 15. 그래서 전기합시다. 그러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은 얼마? 네. mn 나오겠죠? 자, 18번.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은 다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패턴이. 잘 보세요. 캥거루 쓸 거야, 캥거루. 어떻게 캥거루를 써요? 그러면 정사각형인데 여기가 알파죠. 여기가 얼마? 베타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뭐로 한대? 한 근으로 한대요.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내가 K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요? K가 되지. 그치? 그러면 뺄셈을 하지 말고 캥거루를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가 비율이 K 대 네모라고 합시다. 애기가 비율이 K 대 네모면 전체 비율은 몇 대 몇이죠? 그러면 베타 대 뭐는? 알파는 K 대 얼마? 네모. 그러면 K 알파는 얼마? 네모 곱하기 베타. 그러면 네모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바로? 베타분의 알파 K. 오케이. 그럼 확인해 볼까? 그러면 세모는 뭐예요? 세모는 알파분의 베타 K. 확인해 봅시다. 세모 어떻게 하면 되죠? 세모 대 누구는?
세모 대 뭐는? 세모 대 뭐는? K는 베타 대 얼마? 알파. K 베타는 알파 곱하기 세모. 그러면 세모는 알파분의 베타 K지. 맞아요. 자, 그러면 더해봅시다. 누구 더하기 누가 똑같아야 되죠? 알파분의 누구랑? 알파분의 베타분의 알파 K. 세모랑 네모랑 K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 네모랑 K 더한 게 알파 나와야죠. 네모가 뭔데? 베타분의 얼마? 베타분의 알파 K랑 누구를 더한 것이? K 더한 것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K로 묶을게요. K의 얼마죠?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1이 얼마? 양변에 뭐 곱할까? 베타 곱할게요. 근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뭐였어? 4였어. 얘는 얼마? 2. 그럼 K값 나오네. K값 나오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고, 한 변의 길이가 나오면 넓이 둘레 다 나오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 뺄셈하지 말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K로 잡았다고 네모를 뭐로 잡는 거 하지 말라고. 잡지 마세요. 곱셈으로 잡아. 이게 훨씬 편해. 그리고 2개 안 해도 돼. 하나만 해도 돼. 자, 마지막이 이제 진짜 문항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자, 마지막에 서영이가 한번 말해주세요. 마지막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 a세제곱 빼기 a세제곱분의 1을 물어보고 있지. 근데 얘를 구하려면 누가 필요하지? a 빼기 뭐분의 1이 필요하죠? 근데 a 빼기 a분의 1은 무엇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a 빼기 a분의 1을 어디서 봤지? 2차 방정식에서 봤지. 그치? 그래서 내가 2차식과 분수식이 똑같다는 얘기 했을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x 더하기 x분의 1이 뭐가 되지? 2차식과 분수식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럼 이 문항은 뭔진 모르지만 a 빼기 a분의 1 구하라는 얘기야. 왜? a 곱하기 a분의 1은 항상 뭐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 그러면 결국 2차식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도형 중에서 2차식과 가장 관련 깊은 도형이 누구죠? 직각삼각형이지. 왜냐면 직각삼각형을 A, B, C 줬다고 해봐. 여러분 이 도형만 있지만 바로 뭐 해서 적을 거냐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으로 적을 거니까? B제곱으로 적을 거니까. 맞잖아. 여러분 직각삼각형 보면 이렇게 적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문항도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관건은 그거야. 원에서 직각삼각형이 어디 만들어지냐가 첫 번째 포인트. 원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직각을 만들어야 2차식을 만들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이 어때야 돼? 같아야죠. 여러분 중3 때 푸는 유명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걸? 그래서 여기를 2루트 5 내 마음대로 정할게. 루트 5 그치? 그래서 얼마? 3 x 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죠? 여기 직각삼각형이 몇 종류 있죠? 두 종류 있지. 그럼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뭐가 똑같지? 높이가 똑같죠. 그러면 그 높이가 똑같은 애가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매개체 재료가 돼요. 왜 똑같다라는 게 얘를 그러면 이 식이라는 거는 식은 왼쪽 사이드하고 오른쪽 사이드가 똑같다라고 적을 거 아니야. 그럼 왼쪽 사이드하고 오른쪽 사이드가 소스가 달라야 돼.
소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방식으로 구해진 것이어야 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소스에서 온 것이면 여러분이 혹시 문제 풀다가 느끼는 건데 식을 적어봤는데 똑같네. 항등식인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돼? 동음 이의어가 아니야. 아예 다른 방식으로 된 거야 돼.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어떤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죠? 커다란 삼각형에서 누구 빼기 누구 제곱이 2 루트 5의 제곱에서 누구 뺀 제곱이 3의 제곱 뺀 것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누구 제곱 뺀 것과 똑같죠? 5에서 뭐 뺀 것과 똑같지? 얘는 식이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 문제에 그걸 그대로 적용합시다. 두 가지. 뭐라고요? 원에서 뭐를 만들어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거를 찾아라? 같은 길이, 공유하는 길이어도 되고 같은 길이어도 돼. 같은 길이를 찾아. 그러면 그 같은 길이가 뭐가 될 거다?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매개체, 왼쪽 사이드하고 오른쪽 사이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원에서 직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림으로 봐. 이거랑 상관없어. 여러분 원에서 알고 있는 직각 어디서 나와요? 지름에서 나오네. 그쵸? 그 다음에 뭐에서 나오죠? 원에서 직각? 접선에서 나오네. 그 다음에 원에서 나오는 직각 유명한 거 있어요. 이거 뭐죠? 현. 원의 중심과 현을 수직으로 이으면 무조건 직각상 이등변 얘 사실 뭐의 일부분이야? 이등변 삼각형의 일부분입니다. 자, 가봐 주세요. 이제 왼쪽을 지울게. 지금부터 해야 할 작업이 뭐라고? 직각을 만든다. 그리고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 생각을 해야 돼. 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방금 내가 그린 것처럼 뭐를 해야 돼? 같은 길이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식이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말로 다 힌트를 줬어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 어디서 나오죠? 지름. 세 번째 직각삼각형 얘 뭐의 일부, 무슨 삼각형의 일부분이라고 했지? 뭐 이렇게 있겠죠, 그지? 직각 만들어지는 방식이. 그치? 여기 뭐일 거고, 직각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뭐고, 직각일 거고. 자, 직각을 만드는 방식은 지름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요? 근데 그 이등변은 어떻게 만든다고? 저기 세 번째를 보세요. 저 작업을 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했지? 중심에서 어디로? 현으로 무슨 이등분선을 내려그었지?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중학교 도형 하나 하면은 이거 중점일걸? 내가 중점 보면 무조건 세 가지 하라고 했을걸? 중점 연결, 무게중심,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아직 안 나왔지만 무슨 말이야? 중점 연결이 뭐죠? 캥거루 중에 어떤 애지 제일 중점에서 평행하게 긋는 순간 뭐가 되죠? 몇 배짜리? 그 다음에 무게중심. 중선 정리는 아직 안 나왔지?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세요. 얘는 무슨 점이죠? 네. 여러분이 앞으로 도형을 바라봤을 때 중점을 만나게 되면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중점에선 어떤 애를 만든다? 절반짜리 캥거루를 만드세요. 절반짜리 캥거루. 이어보세요. 자, 중점에서 절반짜리 캥거루를 만들어. 그러면 엄마가 누구예요? 그러면 얘가 엄마네요.
얘가 얼마예요? 중점. 그럼 어떻게 만들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중점에서 요렇게 그어질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뭐 하죠? 평행하지. 그치? 그럼 여기도 뭐가 되지? 자, 힌트 조금만 더 갈게.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반지름은 얼마라고 했지, 문제에서? A. 반지름은 얼마? A. 자, 직각삼각형 두 개를 찾읍시다.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이 어떤 길이를 공유하고 있는 걸 찾아. 같은 길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찾아야 돼.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길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답이 되는 그림만 그려줄게. 이렇게 되겠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뭐를 공유하고 있다고? 길이를 공유하고 있어요. 얘는 버릴게. 왜? 캥거루의 직각만 남길게. 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공유하고 있는 길이가 있습니다. 어디를 공유하고 있을까? 그 공유하고 있는 길이가 아까 같은 방식으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겁니다. 자, 저기 직각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길이를 같이 쓰고 있어.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죠? 반지름이? 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유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데? 겹쳐 있어. 아까 우리 그렸던 도형 기억나요? 겹쳐 있죠?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겹쳐 있는 애를 찾아야 돼요. 겹쳐 있는 길이 혹시 어디 보이죠? 여기 내가 보라색으로 해볼까? 요거 겹쳐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누구 제곱에서 누구 제곱 뺀 거? A 제곱에서 16을 뺀 것과, 자, 여기는 얼마죠? A 빼기 1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인데? 아까 반지름, A 빼기 얼마? 그러면 A에 관한 이제 몇 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A 빼기 A분의 1을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중등은 모르겠는데, 고등 과정에서 원은,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 나중에 원방 배워도 마찬가지겠지만, 원 둘레를 쓰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원은 뭐 알려주는데요? 그러면, 원은 그냥 직각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시되는 도형이야. 원이 알려주는 직각이 세 종류가 있어. 지름에서 직각, 접선에서 직각, 현에서 직각. 근데 그 현은 어떨 때 직각이 나타나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내려 그어야 직각이 나타나. 그쵸? 원의 중심에서 현에서 어떻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럼 얘는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갖다 붙여 놓은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이 수직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중점은 뭐다? 세 가지. 중점 연결, 무게중심, 중선 정리. 나중에 나오면 그냥 이 세 가지만 기억해. 그래서 그 단서들을 모아. 뭐가 단서로 나와요? 그러면 2차식을 만들어야 되고, 2차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을 줬으니까 나는 직각을 만들어야 되고,
왜? 직각이 피타를 만들 수 있는 2차식을 만드는 가장 대중적인 재료거든. 그죠? 그러면 2차식을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 피타를 이용하는데 식을 만들려면 걔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같은 것이 있어야 돼. 같은 거. 그 같은 거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중점은 중점 연결. 이해됐나요? 네, 마무리. 땡큐.